박재영. 이런 얘기는 재밌는 거죠? 아 이쁘잖아. 아 감사합니다. 안 이뻐? 집에서 굴러다니는 기타 들고 나와서 그게 락이야. 못 배워야 돼. 저는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얘기 좀 합시다.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한국에서 참 보기 힘든 친구인데 오늘 어떻게 또 스케줄이 맞아서 연락이 와서 기꺼이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형이로 알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던데요?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재영으로 알았을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 네, 좀 서툴어요 요즘에. 근데 이제는 2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이즈? 네, 이즈. 제 이름이 JAE거든요. 그냥 거꾸로 만들었어요. JA를 거꾸로. 네. 그래서 이즈. 네네, 그렇게 됐어요. 박재영. 우리의 인연은 사실 10 몇 년 전이죠? 13년 전이죠. 13년 전 13년 전, 13년이 됐네요. SBS K-팝 스타 시즌 1 그때가 이제 처음 재영이를 봤을 때죠. 저는 MC였고 이제 참가자였고 그때 네. 몇 살이었다고요? 그때 17살, 18살쯤 됐었을 거예요. 17, 18. 네. 사실 그때 방송에서만 봤지 너랑 나랑 교류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나름 제가 기억하기에는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렇지, 이쁘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진짜. 이쁘잖아. 감사합니다. 안 이뻐? 음악 잘하고 이쁘잖아. 감사합니다. K-팝 스타 프로그램은 이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K-팝 씬을 이끌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되게 많죠. 발굴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네. 주로 그런 성향의 음악을 하지만 우리 이즈는 그 당시에 어쿠스틱 기타 들고 나와서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네. 포크도 하고 락도 하고. 그쵸. 게다가 얼굴도 이뻐.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이뻐해? 근데 저는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어떤 게 부끄러워요? 왜냐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락이랑 펑크의 차이도 모르면서 집에서 굴러다니는 기타 들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락이야. 뭔가요? 못 배워야 돼. 근데 그거 있어요. 너무 많이 배우면 복잡해져. 맞아요. 사실 음악을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네. 당연히 좋은 자세고 네. 배우면 좋죠. 근데 락 음악은 배우는 거 하나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정의 내릴 수 없는 그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매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게.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난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재밌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한국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K-팝 스타 때문에 미국에서 온 거예요? 네. 솔직히 어려웠어요. 한국어도 서툴었고 그리고 문화 차이 그 두 가지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특히 방송국에 2012년도에 가면 예의 바르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해, 파리가 지금. 저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좋아요. 이런 세팅 너무 좋아요. 저. 아니. 요즘 테니스 하세요? 테니스 하세요? 이걸로 파리 테니스라고. 파리 테니스. 진짜 웃음 나오셨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왔지 그래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은 한국에 같이 한 1년 후, 2년 후 미국에서 접고 이제 같이 살았어요. 음악을 어릴 때부터 그럼 좋아했었던 건데 음악을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을 그냥 취미로 생각했죠. 미국에서는 뮤지션 하겠다라는 거는 나는 나사에서 이제 문으로 비행기 타고 가겠다라는 대통령 되겠다라는 같은 좀 말이 안 되는 꿈꾸기에는 너무 먼 네. 이야기 같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깜빡한 사이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쭉 이제 뛰어넘어서. 근데 사실 이게 내가 진짜 궁금한 분들을 인터뷰하는 코너인데 네. 최근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이지의 활동을 보게 됐어요. 그래요? 깜짝 놀란 거지. 어떤? 음악 스타일이 얘가 재영이야? 막 이렇게 땡겨서 얼굴 자세히 보려고 재영이 맞아? 이렇게 해서 봤더니 얼굴이 재영이야. 깜짝 완전
락으로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I still come with thoughts. I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정통성 있는 락이라기보다는 되게 하이브리드하고 뭔가 믹스처하고 네. 그래서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거 네. 어떻게 그런 음악을 하게 된 건지. 지금 13년 차 이제 음악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이브리드고 좀 이상한 것도 많고 좀 대중적인 것도 많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이 확실히 뚜렷하세요? 아티스트로서? 저는 갑자기 마이크 저도 사실 음악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그나마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나는 메탈을 좋아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너무나도 크게 하셨잖아요. 특히 미국에 가서 보면 진짜 멋있고 막 인스피레이션 되고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이볼브라고 해야 되나? 이지의 음악도 그래요. 진짜요? 네. 그렇게 들었어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일 대표 어떻게 들었어요? 좋아하는 노래 있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기 팩맨 팩맨 팩맨을 좋아하는데 발라드. 네. 왜 여기까지지? 그래서 궁금했어요. 미안성인가? 팩맨이 좀 곡이 짧잖아요. 네, 1분 20초인가? 그러니까 곡을 쓸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굳이 왜 2를 냈지? 보고 생각하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팩맨은 2절이 있었으면 임팩트가 덜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게 여운 여운. 네. 똑같이 느꼈어요. It's killing me out. 음악이 다양해. 진짜 너무 다양해. 좀 문제인 그게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게 이지의 색깔이야. 그렇다면 감사하죠. 아니 우리도 비슷했던 게 뭐냐면 네. 아니 도대체 YB의 음악 색깔은 뭐냐. 네. 발라드도 했다가 메탈도 했다가 그냥 정통 락도 했다가 모던 락도 했다가 초반에는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 올해 30년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한다.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는 몬스터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고 싶으면 다 한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메탈은 어떻게 도착하신 거예요? 메탈을 어떻게 도착했냐고? 네. 버스 타고 도착했죠. 경찰 버스 타고 집 가요. 제가 아는 YB 밴드는 선배님의 목소리와 락코어에 많은 장르를 하셨잖아요. 메탈에 어디가 시작이었어요, 그거는? 시작은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는 메탈을 했다가 메탈이 사실 지금처럼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네. 고등학교 때 듣던 메탈은 정말 클래식 메탈들. 그러다가 이제 메탈에 질렸어요. 왜냐면 얼터너티브가 나왔기 때문에. 그쵸. 얼터너티브 새로운 거에 꽂혀서 올드하게 느껴졌죠.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 네. 그런 뉴 메탈이 생겼잖아요. 네, 맞아요. 림프 비즈킷, 링킹 팍 등등. 그러면서 사실 살짝 관심이 생겼다가 더 발전을 해서 뭐 젠트나 또는 프로그레시브, 모던 메탈들 지금 정말 많이 발전된 어려운 메탈들에 꽂혀가지고 그런 거를 한 5년 넘게 듣기만 하다가 무대에서 내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YB 멤버들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좋아 이거 진짜 기가 막혀 이러면서 계속 꼬셔가지고 기타리스트가 재즈 하던 친구인데 기타 다 바꿔야 되고 드럼도 막 다 바꿔야 되고 다 바꿔요 다. 드러머분의 리액션이 너무 궁금해요. 그분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힘들었어. 진짜.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킥은 안 하던 분인데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더블킥 막 드르르 팍 거의 뭐 총 쏘듯이 하니까 그렇죠. 진원이 형이 중간에 한번 사실 야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이랬어요. 결론은요? 결론을 해냈어요. 진짜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지금 대기실에서 대화가 없어. 계속 이거 기타도 계속 나도 계속 이거 인터뷰가 어떻게 저 인터뷰가 왜 이즈의 거 얘기 좀 하시죠. 그럴 거야? 죄송. 아니, 저 너무 궁금해서. MC가 됐어.
너무 좋아하는. 근데 이런 코너예요 여기가. 그냥 서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되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이즈로 지금 한국에는 내한 공연하러 온 거잖아요. 네, 이번 페스티벌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거죠? 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고 1년에 한 번씩 아시아 투어는 한 번씩 돌아요. 어때요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 가서 많이 하는데? 달라요. 일단 10년 동안 음악 하는 걸 배웠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되더라고요. 장비에 대해서 아니면 일단 작사할 때도 마음가짐.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시스템이 갖추어진 데서 편안하게 하다가 미국 가서는 네.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알아가야 될 게 많았다. 배워야 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대신에 음악적인 노하우나 음악적인 스킬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음악하는 게 맞아요, 사실. 너무 모든 것들을 다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네. 아티스트로 성장하기에는 네. 그 길이 더 맞는 건 같은데 워낙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쵸. 그 변화의 시기가 좀 힘들었는데 익숙해지니까 나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곡을 직접 씁니까? 네, 모든 곡을 다 직접 씁니다. Chase me out of your bed just to tell me come back. And it signals to make sure. 그럼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네. 어느 정도 좀 크루들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있어요. 스피드 데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스피드 데이팅? 네. 처음에 갔을 때 어떤 프로듀서랑 어떤 작사자, 어떤 작곡가랑 잘 어울릴지 모르니까 맨날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요. 일주일에 한 5번씩. 그거를 1, 2년 하면 이제 이 사람 너무 좋다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작아져요. 잘 맞는 사람들이 네. 생겨서 크루가 되고 지금 매니지먼트 회사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되게 유명 뮤지션들이 있더라고요. 벤슨 분도 있고 네. 이매진 드래곤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매진 드래곤스 투어 때 오프닝으로 공연도 같이 하고 맞아요. 어떻게 거기 들어갔어요? 제 매니저 2분이 계시는데 네. 한 분이 동생이에요. 이매진 드래곤스 네. 그 보컬리스트? 네. 그걸로도 연결이 됐죠. 그래서 부탁이 돼서 할리우드 볼 혹시 아세요? 헐리볼? 알죠. 공연장이 진짜 멋있죠 거기가. 네. 이매진 드래곤스 통해서 그분들 2번 쓸 수 있었어요. 이매진 드래곤스 단독 공연에 네. 오프닝으로 어땠어요 반응이? 솔직히 오페너니까 아무도 처음엔 모르는데 예. 중간쯤에 가면 다들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 공연은 자신이 있어요. 그 오프닝 할 때 네. MR로 했어요? 아니면은 밴드로 해야죠. 밴드로? 밴드로 잘했네, 해야죠. 잘했어. 대신에. 그 밴드 셋을 만들어 준 거네 그러면 또 그쵸. 오프닝 밴드를 위해서 셋업을 해준 거네요. 네, 그쵸. 너무 감사했어요. 3가지 다른 팀이 했거든요. 오프닝 밴드가 세 팀이었어요. 네, 3팀이었는데 주마다 달랐어요. 원래는 8공연이었는데 마지막 공연인 우리한테 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정말 행복한 고마운. 궁금한 게 저희도 전에 한번 미국 밴드 투어 돌 때 오프닝을 한 적이 있어요. 스매싱 펑킴스라고 헐. 투어를 같이 돌았었거든요. 무대 올라가면은 관객분들이 우리 전혀 모르니까 그쵸. 관심도 없고 그리고 거의 백인이었어요. 그쵸. 하면 할수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네. 나중에는 막 기립박수도 쳐주셔가지고 진짜 뿌듯했는데 그쵸. 근데 우리 팬으로 좀 되면 참 좋은데 안 그렇죠. 하지만 굉장히 큰 커리어가 되죠 그게. 저는 그런 무대를 쓴 지도 몇 년이 됐었고 감사했어요. 계속 이렇게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구나. I can feel it haunting. 제가 30 되고 나서 예. 고민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처럼 아예 늙으면 괜찮은데 30은 또 그래. 네. 우리도 30 될 때 약간 기분이 좀 묘했어요. 저도 내가 벌써 30이 되는 건가? 이제 40대고 50대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제 3번째 커리어잖아요. 그 이제는 이지로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나도 언젠가 가족을 갖고 싶고 꿈은 음악인데 예. 좀 릴리스틱 해야 되나? 예. 솔직히 말해서 뮤지션 투어링 하면서 어렵잖아요. 투어가 좀 사실 일상생활 하기 힘들어지죠. 그것만 해야 되니까. 예. 1년에 적어도 반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 음악을 좀 더 하시죠. 이 젊은 날에 네. 또 투어 정도는 돌아줘야 또. 아,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나이여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즈로서. 목표는 꿈? 솔직히 있어요. 예. 근데 좀 꿈이 좀 예. 과해요. 꿈은 원래 과해요. 그래요. 꿈 커야 돼요. 예. 그래서 제 꿈은 언젠간 완전 석세스풀하고 벤슨부 이매진 드래곤스처럼 아리나 채우면서 공연 다니면 레이블을 만들어서 교포 친구들을 좀 좋은 길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후배들한테 더 길을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목소리든지 아니면 기타 음악적인 스킬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세상의 빛을 못 보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그럼 미국에서 지금 정규 앨범은 아직 안 안 나왔죠? 냈어요. 싱글만 몇 개 나왔죠? 싱글이랑 EP로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유가 낼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 사운드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고민 없이 음악을 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고민을 통해서 좋은 음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고민거리와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음악에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음악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같은 마음을 느끼게 해줘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지금? 한국을 떠나고 나선 후 예. 약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다고요? 예, 막 이렇게 잘하는데 음악을 잘하고. 그것도 예.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시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음악을 잘하는 건지 노래를 잘하는 건지 지금 인생을 잘 사는 건지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멘탈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약간 테러피 세션 됐는데 테라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티스트가 공연하고 투어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 음악을 들어주고 너의 음악을 들어서 나는 위로가 됐어. 너무 큰 칭찬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럼요. 감사하는 표시로 가서 같이 행복하게 나를 위한 아닌 그 관객분들을 위한 제일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고 오고 싶은 선물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아요, 맞아요. If you wanna go speak your mind, then I'm here for you. Put it on me, okay. 우리 안에 이 감사라는 말이 그 흔한 얘기지만 감사를 진짜 진정으로 아는 순간 행복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정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네. 이번에 되게 뭐 많이 했어요. 한국을 떠나고 나서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다시 이런 걸 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자체, 라디오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공연은 그러면은 지금 페스티벌만 있나요? 네, 그게 페스티벌인데 단독 공연성 페스티벌이던데? 네, 릴레이로 공연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 네. 미친 공연 보여드리려고요. 밴드 같이 왔어요? 몇 인조? 저 포함 4인조인데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네. 그 이즈랑 같은 또래 친구들이에요? 네네. 저보다 조금 어린 친구들도 있고 네. 저랑 나이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오, 재밌겠다 그럼. 너무 재밌죠. 같이 그 친구들. 다니면은.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지금 홍대에 가서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아 지금 밴드 멤버들은 짜증나죠. 네. 홍대에 가서 재밌게 놀고 그래야 또 공연 때 잘하지. 또. 그쵸, 그쵸. 예. 촬영 중에 배고픈데 네. 막 인스타 스토리 보면 막 명동에서 헛떡 먹고 있고 이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있죠. 나는 일하고 있는데 멤버들이 잘 놀고 있구나 이러면서. 네, 그래도 그냥 운이 좋았어요. 그럼 저기 미국에서는 아직 헤드라인 쇼는 안 했나요? 했어요. 몇 군데에서 했고 투어도 했고 첫 번째 헤드라인석이 천석 2일. 근데 거기 꽉 찼어요? 네. 솔드아웃 됐어요? 네. 대단하다. 처음인데. 아, 저 사실 네. 내일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 연습 또 맞아요. 바쁘시다고 너무 저희가 하셔. 지금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투어가 아, 이해하죠. 시작이 돼서 메탈인데 연습 안 할 순 없죠. 이 충분히 메탈은 이해합니다. 연습하다가 멤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좀 살살해. 왜냐면 정말 죽을 것처럼 하거든요, 연습을. 네. 아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배님처럼 이렇게 30년을 하셨잖아요.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살살씩 하는데 계속 새로운 걸 찾아가시는 게 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이즈 이 먼 곳까지 와서 네. 인터뷰 해주러 와서 너무 고맙고요. 아 제가 감사하죠. 한국에서 좋은 기억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네.
바로 이제 공연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다음 네. 5군데 남아 있어요. 인도네시아, 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콕 오. 하고 마지막 인도네시아에 좀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2주로 처음으로 네.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를 했었어요. 오, 인도네시아에서? 네. 근데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하면 거기 인구가 많아서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엄청 크지 않았는데 2만석이었어요. 이만석이면 엄청 큰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크신 메뉴 하시니까 아니야, 우리 좀 그 뭐라 해야 정도 안 될지 돼. 모르겠어요. 우리 그 정도 안 됩니다. 네. 네.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저는 이지의 음악으로 잘 풀어내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시아 투어 몸 건강히 잘 도시고 네. 언젠가 이지와 또 YB가 같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날. 전 영광이죠. 네, 정말 그런 날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좋은 모습으로 한번 꼭 무대에서 만납시다. 그때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지의 그 얘기 좀 합시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